강한 상승이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침 좀 웃어도 될 것 같고 마음이 가뿐한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건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마냥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때는 또 마냥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 나스닥에서 답을 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TSMC 실적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다음 또 샘 알트만의 다음 주 한국 방문 기대감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주들 강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버텨왔었던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NF하고요, 에코의 드림,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2차 전지에 좀 굵직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엔캠도 상승폭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들은 정말 급등세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크라우드웍스의 급등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플리토 갤럭시 나온 다음부터 지금 계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류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기가비스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아침 초반에 바이오가 좀 약했습니다. 레고캠이라든지 알테오젠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알테오젠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레고캠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자동차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상당히 강합니다. 크래프톤도 레포트 나오고 강세고요. 인터플렉스도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입니다. 이래서 최근에 기관의 레포트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의 강세 흐름이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종목은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 흐름이 이어질지 답을 주실까요? 논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경기는 침체고 상태는 안 좋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이쪽에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오른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다라고 한다.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가 인하는 되겠지만 시점이 뒤로 밀릴 것 같다.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견조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빨리 안 내려도 되겠네 이런 뉘앙스죠. 이번 달 말에 연준회의 있습니다. 여기가 기점이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적인 방향성이 확실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이미 지금 턴어라운딩을 하고 있는 상태. TSMC 실적에서도 엔비디아도 지금 싸다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 찍고 올해 회복되는 그런 흐름과 또 인공지능 AI의 산업 발전에 따라서 또 특히 고사양 반도체의 성장세는 더 뚜렷해지겠다라는 시장 논리가 계속 주가에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재성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약하죠. 실적도 안 되고 중국도 경기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뭔가 수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을 크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무슨 종목 어떤 섹터를 선택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빠지더라도 이쪽 섹터의 센티멘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강하게 올라서면서 지수도 지금 37포인트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그 아래권에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시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섹터주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솔루션들이었었죠. 인공지능 솔루션들도 워낙 시세가 많이 냈기 때문에 이미 조금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컴이라든지 이게 거의 한 몇 년 전 주가 고점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이격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고 후발주자들의 상승세가 무섭죠. 지금 플리토도 지금 2022년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국은 직전 고점까지 가면 매물 나온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실적이 조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 한미반도체도 한 3개월 조정받고 지금 실적 나오고 나서 급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뭐 HBM 장비주들하고요,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뭐 CXL 관련주들 다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올해는 HBM 고사양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단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필요하겠고 또 디램 감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산을 종료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계속 좀 눈에 담고 보시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계속 노리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관심도가 계속 유지되는 쪽들. 다만 연기금의 매도세가 최근에 좀 많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들이라면은 수급을 보시고 연기금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주의 강세인데 여기에 선별적 강세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내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플러스권이긴 한데 사실은 1% 미만의 상승이어서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탄력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으로는 뭐 엔캠은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반도체 다 오를 때 또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하락을 해서 이 부분 많이들 좀 우려를 하셨는데요. 오늘 2차 전지나 자동차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밤에 애플이 반등하면서 LG 이노텍이 정말 100만 년 만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또 약세를 보이다 보니 또 반도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 2차 전지 쪽으로는 또다시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대형주 하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대형주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강하게 올랐던 대형주들 좀 불편하고 지수 편입 이슈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면 역시 또 불편합니다. 결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올해는 중장기적으로 소외를 됐었던 중소형 소재주들 보시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쪽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엔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엔캠도 지금 너무 급등한 상태라서 좀 사실 주가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일단 좀 영역이고 SKI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태에서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그다음에 뭐 수급 변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조정장에서도 연기금은 SKI 테크놀로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 좀 봐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음극재들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한 9%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어제는 보시다시피 WCP가 어제는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 소재단에서 최근에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해액 그다음에 뭐 분리막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쪽들 소재 쪽 단에서 좀 답을 찾는 게 2차 전지한테는 올해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도 지금 뭐 유럽에서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 뭐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쪽도 지금 약간 힘든 행보죠. 지금 테슬라는 뭐 전기차가 지금 꽁꽁 얼어서 뭐 난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도 좋은 건 알지만 시장의 상승에는 조금 미진하다. 뭐 요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인공지능이나 솔루션 뭐 이런 쪽에 좀 나중에 연결이 될 때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현대차의 뭐 AS 대부분이 솔루션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쪽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복을 하게 된다면 역시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런 솔루션을 보강하기 위한 뭔가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관련주를 찾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지금 전기차 부품 화신이나 성우하이텍은 좀 바닥권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역시 좀 시장의 포인트가 너무 반도체 쪽 으로 좀 쏠려 있고 인공지능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도 약간 좀 힘든 행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보유 전략 내지는 지지선을 좀 잘 활용하는 전략이 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뭐 부품주 이런 섹터 쪽에는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반등하는데 홀로 오지 못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단계 주목받았던 물류, 해운, 방산, 거기에 곡물주들까지 오늘 일제히 큰 폭의 하락 흐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찌 보면 조금씩 더 커지는 상황인데다가 또 대한해운을 비롯해서 해운주들이 급등했다가 약간 쉬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요즘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 하락을 또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기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필요한 대응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비료, 사료, 곡물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실적 이슈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에 확실히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홍해 문제가 뭐 빠르게 갈등이 봉합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이 이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격 조정 이후에 리바운딩을 노리는 대응 전략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리바운딩 이후에 대응을 했는데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보신다라면은 뭐 해운주들은 워낙 좀 단기적인 테마 이슈도 좀 가미되어 있지만 실적 이슈도 분명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방산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 이슈 확 불거진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또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시장이 큰 대세랑은 좀 상관이 없는 뭐 요런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늘 항상 트레이딩이다. 특히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가 빠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불안감이 있었지만 또 시장 또 금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테마할 거면은 출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 이런 테마가 훨씬 맞지 않겠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요새 한 며칠 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에 뭔가 결합될 수 있다면 그 회사를 사는 거죠. 뭐 바이오도 인공지능, 의료도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공지능과 뭔가 결합을 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뭐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의 좀 정부의 정책의 반응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살피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